네, 진짜 어제 우리가 괘씸했던 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통합당 등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탄핵 소추권을 발휘한다. 참 얼척없는 소리죠. 미래통합당이 제일 나쁜 양아치들인 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자기 측근의 비리를 비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파 정파를 떠나가지고 지금 검찰총장 그러면 안 된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당적인 초법적인 것도 아니고 장관한테 부여된 어떤 권한을 갖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니까 당장 오늘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하겠다. 아이 구호는 외칠 수는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지. 103석 갖고 뭘 하겠다고. 탄핵소 창고 장관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생겼는데 추미애 측근에 아니 윤석열 측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이 일제히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의 요건이 그 99석, 그러니까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103명이기 때문에 99명의 서명은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이에요. 재석의원이 아니고 제적의원 299명 가운데 149석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힘의 차이가 워낙 크게 납니다. 민주당과 그 통합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모든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되는 것이고, 미통당이나 다른 정당들은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통당의 지금 발언은 20대 발언에 비하면 현저히 힘이 약한 것이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안 들어오고 있는 사이에 법사위가 열리잖아요. 법사위가 정말 진짜 미세먼지와 미래통합당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처럼 법사위가 너무, 물론 이제 저쪽에서 보면 니들만의 리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법사위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의 그 뭐 의원들이나 소속된 분들이 하는 쏟아내는 발언들을 보면 이거는 정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굉장히 격앙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항명하는데 언론은 이거를 1대1로 매치를 시켜요. 그 아랫사람이 위에 대들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검찰만이 가능한 이야기. 늘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외청의 어떤 청장이 내무부래. 그 행안부 장관한테 대드는 모양새를 1대1로 매칭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검찰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지금까지 적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의 법사위원들 보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의 핵심이 어디냐? 과연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핵심이 어디냐? 저는 수사권보다는 기소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저희 어제 그 독일에 계신 그 법학 전문가인 저희 그 구독자 있어요. 그분 말씀이 검찰은 기소할 수 있는 힘보다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소 편의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나경원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소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거기에 나중에 자본이 몰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이런 겁니다. 이재용을 기소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소 우리가 안 할래.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개인들, 옷 벗으면 실은 지금은 국가가 임명장을 줬기 때문에 검사지만 그 사람들 옷 벗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저랑 같이 밖에 추리닝 그 무릎 튀어나온 거 입고 다니면 그냥 아재예요, 같이. 쓰리빠 질질 끌고 그냥 이렇게 치킨집에서 만날 수 있는 아재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기소권을 행한 데 있어서 철저히 그 상식에, 국민의 상식, 눈높이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출범이 절실한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요거는 이제 특임검사 임명을 수용하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이낙연 의원.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부할수록 국민의 개혁 요구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직시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김남국 의원.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 선택적 수사를 하지 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최백은 교수 더불어시민당 대표였었죠. 그 정도 실력으로 대통령 손에 피를 묻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니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바른 길을 가려는 검사들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특한 언론 플레이로 조직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응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다. 역시 열린민주당의 논평은 좀 매워요. 혹시 세두고 황희석 최고위원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윤 총장이 말했던 그 이야기를 갖고 옳은 말이다. 깡패도 아니고 조폭 두목이라는 말이 그래서 회자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이건 엄청난 거센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이쯤 되면 역사적인 어떤 관례로 보면 사퇴 시점인 건 맞아요. 더 이상 당신을 문재인 정부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자기 측근이라 비유하고 있는 정말 조폭 요 느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측근 비유하는 총장을 어떤 명분으로 비호를 합니까? 근데 이 화살이 추미애 장관을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 진짜 비열한 놈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조국 장관 수사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한동훈의 범죄가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 그 측근을 지키겠다. 심지어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윤석열과 공범이 아니냐 싶을 정도의 상황이면 당연히 그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라. 이 정도면 논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지휘하니까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미래통합당의 앞날이 없음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본인의 그 지위를 강고히 할 수 있었던 주변 참모들로부터 충성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권한 받기는 실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그 행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검찰총장 되면서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거의 윤석열 총장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청와대도 그거를 다 인정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검의 참모들이 다 대검 참모로 곧바로 승진해서 가는. 하지만 이제 7월 달에 검찰 정기 인사가 있고 나고 그 지난번에 2월 달에 있는 것처럼 윤석열 측근 그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자천시킨.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 특히 검사들은 인사권에 목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부서 가서 일하고 싶은데 사회정의를 행하고 싶은데 나는 저기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즉,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동훈이 연루돼 있는 사건에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라 불려진 사건의 머리는 저는 분명히 윤석열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한동훈이 만약에 검찰에 가서 그런 내용을 다 불게 되면 윤석열 자체가 분명히 엄청난 그 혼란을 겪게 되겠죠. 지휘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본인의 자리를 어차피 한동훈이 가서 검찰에 가서 불어서 자리를 못 지키나 아니면 한동훈 자체 그 수사를 막아서 어느 정도 유예시키느냐 그 선택이 이로밖에 지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을 의도했던 채널 A와의 사건은 저는 윤석열의 뜻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청와대나 법무부 장관이나 민주당에서 모를까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제를 했을 거예요. 수일 동안.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저런 식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개기는 거. 한동훈 같은 자들이 아예 수사 협조를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항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이거 분명히 윤석열과의 연관성을 아주 제대로 직시하고 있다 이게 보는데 이 상황 정도 되면 윤석열이 못 물러나는 게 가장 찌질한 구석에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러나는 순간 스스로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죠. 상당 많은 부분을 버티겠죠. 순교자가 되는 게 제일 순교자처럼 비춰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의 이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점점점 정치적인 인물로 이제 변해가는 괴물로 변해가는 이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을 기점으로 그 검언 유착, 그러니까 이동재에 관련된 일이 터졌었는데 저는 검찰은 이동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채널 A와 관련된 거 말고 TV조선, 그다음에 MBN 등등 여러 언론사와 일종의 이런
건이 몇 개 준비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유시민 장관에 관련돼서 좀 터진 것이고 하지만 그게 발각됨으로써 플랜 B와 플랜 C, 플랜 D를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검찰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고 싶었던 꿈이 좌절된 겁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온 부분을 수사를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검찰이 착수해서 참고인 조사도 막 하고 그랬다는데 이게 검찰의 적폐예요. 아까 말한 이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들이 결정해 놓고 있다가 캐비넷에 넣어놓는 게 더 문제지 사실은. 유재수건이 그런 거 있잖아요. 김태우가 막 폭로했던 내용을 수사 안 하고 있다가 8개월 만에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그때 꺼내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나경원 수사는 안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 무슨 뭐 청문회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고소고발된 사건을 지금 추미애 장관 쪽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이것들이 지금 조국 장관 털듯이 나를 털려고 해? 실제로는 그 휴가 가서 뭐 무단으로 안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특정 어떤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제보 비슷한 걸 받아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정체불명의 유령 시민단체가 그걸 고발하면 그걸 갖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꺼내드는 게 엄청 괘씸하잖아요. 파일 꺼내와. 그 조남 파일이라는 소위 검찰에서 가장 무서운 그놈 거 가져와. 예. 근데 또 이번 건으로 그러니까 이번 그 추미애 장관님하고 또 윤석열하고 완전히 그 뭐랄까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본인 장모라든지 네. 와이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계속 회피를 하거나 뭐 하지 그 어떤 뭐 말을 안 하는데 추미애 장관님은 어저께가 발언도 빨리 조사해라. 내가 근데 더 이상 말을 하게 되면 괜히 또 수사를 지휘하는 것에 오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조사할 거면 해라라고 당당하게 나가시는 거 보면 그 급의 차이가 한참 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나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엄호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짧게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주제 넘어갈 텐데 소위 말하면 이제 민주당의 극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그걸 2000파 이렇게 불러요. 멸칭 쓰기 싫어서. 이런 상황이 놓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하려고 악플 수도 없이 달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지금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국 수호가 목표야.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장관 정도만 지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깠던 대상을 엄호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내가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추미애가 이재명을 지켰다고 깠고 이해찬이 이재명을 지켰다고 깠는데 추미애 장관 응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아군의 지분을 갖고 좀 못하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도와주세요라고 품어 안았다면 이럴 때 우리가 막 엄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스탠스는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